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갖고 계신 오해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물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물을 두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되고 힘이 빠진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현대인은 만성 탈수 상태라 물을 더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둘 다 맞을 수도, 둘 다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꿰어 물이 너무 많을 때와 너무 적을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원칙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론상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일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그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벌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올 이야기들도 이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할까요? 나트림 혈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을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히 많이 마시면 이론적으로 저나트림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나트림 혈증이란 혈액 속 나트륨, 즉 소금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 안의 소금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짧은 시간에 순수한 물이 왈칵 들어오면 그 소금이 물에 희석되어 농도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두통과 메스꺼움, 무기력을 넘어 경련이나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마셔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우리 콩팥은 생각보다 유능합니다. 원감한 신장은 시간당 대략 800ml에서 1리터 가까운 물을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물을 마셔도 남는 물은 곧 소변으로 빠져나가 균형이 맞춰집니다. 문제는 이 배출 능력을 넘어설 만큼 시간당 1.5리터를 훌쩍 넘겨 지속적으로 들이부을 때 생깁니다. 실제로 물 마시기 대회에서 짧은 시간에 수리터를 마신 뒤 사망한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고, 마라톤 같은 장시간 운동에서도 나타납니다. 2002년 보스턴 마라톤 완주자들을 조사한 유명한 연구에서는 약 13%에서 저나트림 혈증이 확인되었는데, 그 핵심 원인은 목이 마르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물을 계속 마셔 체중이 오히려 늘 정도로 과하게 수분을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저나트림 혈증은 땀을 많이 흘려 소금을 잃은 상태에서 물까지 급하게 마셨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땀으로 인한 염분 손실이 겹치면 위험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운동과 무관하게 순수한 물만 단시간에 과하게 마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상황에서도 스포츠 음료로 소금을 조금 보충한다고 해서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국제 전문가 합의에 따르면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금 부족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물을 과하게 마신 것이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물을 마실 때 소금을 함께 챙기라는 조언은 한여름 뙤약볕에서 장시간 운동하며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은 특수한 상황의 이야기이지, 평소 물 몇 잔 드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일상에서 물을 마셔서 저나트림 혈증이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물이 독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주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부풀린 것에 가깝습니다. 2부. 훨씬 흔한 반대편 물이 부족해 진해지는 몸. 제가 진료실에서 훨씬 자주 만나는 문제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물이 부족해서 혈액이 진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몸의 물이 소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져 혈액 농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운 상태를 고장성, 심하면 고나트림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은 나트륨이 정상 상한선에 바짝 붙어 있는 가벼운 만성 수분 부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많은 분이 스스로는 나는 물 많이 마신다고 확신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분의 피검사에서는 나트륨이 정상 상한에 가깝고 질소 노폐물인 혈중 요소 질소 BUN가 높으며 소변은 진하게 농축되어 샛노랗게 나오는데도 말이죠. 본인의 느낌과 몸의 실제 상태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열쇠는 갈증이라는 감각에 있습니다. 바닷물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이 심해집니다.
물은 들어오지만 소금이라는 용질이 잔뜩 함께 들어와 몸속 농도를 더 올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은 그 농도를 다시 묽게 만들려고 순수한 물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이 갈증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혈액의 농도 삼투압을 감지해서 농도가 높아지면 물을 마셔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증이 난다는 것은 대개 몸이 지금 짜게 먹었거나 물이 부족하다고 보내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 경고음이 늘 정확하게 울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무뎌집니다. 건강한 고령자와 젊은 성인을 비교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물을 하루 동안 제한했더니 고령자는 혈액 농도와 나트륨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도 정작 젊은 사람보다 갈증을 훨씬 덜 느끼고 물도 덜 마셨습니다.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데 본인은 목마름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안 나니 나는 탈수가 아니다 라는 판단은 특히 중년 이후에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몸은 갈증 대신 다른 신호로 이야기합니다. 밤마다 목이 말라 잠을 깨거나 외식한 다음 날 아침 입이 텁텁하고 쓰거나 이유 없이 기운이 없는 증상들입니다. 검사에서는 나트륨이 정상 상한에 가깝고 비유엔이 오르며 소변이 진해집니다. 특히 비유엔이 콩팥 자체에 손상 없이 올라있고 크레아티닌 대비 그 비율이 20을 넘는다면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물론 비유엔은 고단백 식사 등 다른 원인으로도 오를 수 있어 하나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분에서 가볍게 오른 비유엔의 가장 흔한 이유는 수분 부족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짜게 먹어 버릇하면 짠맛에 둔해져 스스로는 짠 줄 모르고 나이가 들면 미각 자체가 둔해져 같은 음식도 싱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안 짜게 먹는다는 느낌과 실제 나트륨 섭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을 5g, 나트륨으로는 2g 미만으로 권고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꽤 높은 편입니다. 3부.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자유수분의 원리. 몸이 진해진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히 순수한 물, 즉 자유수분입니다. 왜 그런지 콩팥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콩팥이 물을 남기거나 내보내는 능력은 놀랍도록 유연해서 소변 농도를 대략 50에서 1200mSmKg까지 조절합니다. 그런데 물을 내보내려면 함께 실어보낼 용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는 하루 600에서 900mSmol의 용질을 배출해야 하고 소변을 최대로 묽게 만들면 하루 12에서 18리터, 시간당 500ml에서 1리터 가까이 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말씀드린 콩팥의 배출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용질이 충분할 때의 이야기라. 단백질과 염분을 너무 적게 먹어 용질 자체가 부족하면 물 배출 상한선이 오히려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소식하며 물만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훨씬 적은 물에도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즉 일부의 물 과잉과 이 대목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루 필요한 순수 수분의 양이 사람마다 크게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먹는 용질의 양, 땀과 활동, 기후에 따라 필요량이 달라지므로 누구나 하루 몇 리터라는 보편 공식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소금 하나를 배출하는데 물이 얼마나 드는지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갈라져 1mmol당 약 2mSmol이 됩니다. 소변을 최대로 농축하면 약 1200mSmol per kg이므로 예를 들어 짭짤한 식사로 나트륨 100ml, 즉 소금 약 5.8g을 먹으면 이론상 최소 약 170ml의 물이 소변으로 함께 나가야 배출됩니다. 바닷물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소변 농축 한계가 약 1200mOsmol per kg인데 바닷물은 그 농도에 육박하거나 넘기 때문에 마신 양 이상의 물을 배출했어야 해서 마실수록 탈수가 됩니다. 4부. 커피와 차, 주스는 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음식과 커피, 주스에도 수분이 있으니 굳이 물을 따로 마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 음료에 딸려오는 용질의 양, 즉 삼투질 농도입니다. 혈장이 약 290mOsmol per kg인데 우린 녹차와 보리차, 무가당 블랙커피는 대략 5에서 40mOsmol per kg 수준으로 혈장의 10분의 1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용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이 미미해서
삼투압상으로는 사실상 물에 가깝고 수분 보충원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커피도 적당히 하루 서너 잔 마시면 물과 비슷하게 수분 보충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어 커피가 무조건 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은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에서는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에 설탕, 꿀, 크림을 더하거나 애초에 당이 많은 주스와 탄산음료로 바꾸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는 대략 550에서 840ml 오스몰 퍼 킬로그램으로 혈장보다 훨씬 진한 고장성 음료입니다. 이렇게 진한 액체는 오히려 혈관에서 장으로 물을 끌어내 갈증을 부추기고 그 안에 든 당을 배출하느라 물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보면 500ml의 연한 차는 그 안에 용질이 미미해 마신 물의 대부분이 몸에 남지만 같은 양의 오렌지 주스는 그 안에 당을 씻어내는데 마신 물의 상당 부분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몸이 진해진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담백한 맹물이 가장 깔끔하고 무가당 차와 블랙커피가 그 다음이며 가당 음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요약하자면 커피와 차 자체가 수분을 빼앗는다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지는 당과 크림, 그리고 주스 탄산음료의 당이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부 맹물과 이온 음료, 무엇이 다를까요? 자유수분과 용적. 그럼 이온 음료나 경구수액을 마셔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상황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 주로 이야기한 물이 소금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혈액이 진해진 고장성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물, 즉 자유수분이 답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사나 구토, 심한 발한처럼 소금과 물이 몸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간 용적 결핍 상태입니다. 이때는 소금과 물을 함께 채워 혈관 안의 양과 압력을 되살려야 하므로 소량의 나트륨과 당이 든 경구수액이 맹물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경구수액이나 우유가 물보다 몸에 더 오래 남는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는 나트륨과 포도당이 장에서 물 흡수를 도와 혈관 용적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순수한 물은 흡수가 빨라 이뇨를 자극하는 탓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상당 부분이 금방 소변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즉, 이온 음료가 물보다 낫다는 말은 혈관 용적을 되채우는 특수한 상황의 이야기이지 짜게 먹어 진해진 일상적인 상황과는 다른 축의 개념입니다. 평소 짭짤하게 드시고 갈증이 무딘 분이라면 정답은 이온 음료가 아니라 맹물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그래서 물만 마시면 되냐? 이온 음료를 마셔야 하냐는 흔한 혼동이 생기므로 상황을 나눠서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부 오늘의 실천 정리하겠습니다. 물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훨씬 흔한 쪽은 만성적인 수분 부족과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물을 급하게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은 물 마시기, 대회나 장시간 운동 같은 아주 특수한 상황의 이야기이고 우리 대부분은 오히려 부족한 쪽입니다. 그러니 물 많이 마신다는 느낌만 믿지 마시고 검사에서 나트륨이 높은 편이거나 BUN이 올라 있거나 소변이 너무 진하다면 지금보다 하루 두세 잔, 즉 300에서 500ml 정도 물을 더 드시길 권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하루 동안 규칙적으로 나눠 드시고 소변색이 너무 진하지 않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혈액이 진해지는 것을 막고 혈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덧붙이겠습니다. 이 조언은 대다수의 건강한 분들께 해당합니다. 신부전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거나 주치의로부터 수분이나 나트륨을 제한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물을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이 해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개별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사실 물을 많이 마시면 붓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신장이나 심장 문제로 정말 몸이 붓는 경우는 오늘 이야기와는 결이 다른 주제라 다음 편에서 소금과 물의 관계와 함께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조건 많이도 무조건 적게도 아니라 나에게 맞는 균형을 아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미래에도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